네, 이번에는 꼬치의 전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꼬치의 전쟁. 꼬치의 전쟁이 뭐냐? 서초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과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저 꽃, 네, 한동훈 법무장관 어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지요. 지명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임명. 그래서 저 시간부로 후보자 꼬리를 떼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꽃바구니가 81개가 도착했다나요? 네. 저 꽃바구니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81개 배달돼 있는 꽃바구니입니다. 저기 보면은 뭐 한동훈은 선물이다. 이제 이런 말을 쓴 이제 지지자들이 있었다는데 한동훈은 선물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한동훈이라는 장관을 선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대한민국에 선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덕질. 덕질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한 가지를 계속해서 파고들고 그 한 가지를 자신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로 삼고 뭐 취미로 삼고 이런 걸 덕질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속어입니다, 속어. 그런데 이제 지지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동훈을 끝까지 지지하고 한동훈을 내 가슴에 꼭 품고 있을 거야. 그게 이제 한동훈 덕질. 영원히 덕질을 하겠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의 정의와 상식을 응원합니다. 뭐 이런 구절도 있었고. 추미애와 윤석열의 전쟁을 다른 말로 바꾸면 꽃들의 전쟁이다. 화환의 전쟁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새로 왔으니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제 1호, 업무 지시 1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의 요직 중에 요직이라고 하는 곳. 저 자리를 거치면 검찰총장 되는 그 길이 제일 많은 그곳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여기에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수사하다가 정권에 밉보여서 좌천 인사를 당했던 검사. 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전진 배치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수원고검 인사, 사법연수원 29기.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었고 중앙지검 3차장으로 승진을 했으나 조국 수사를 총괄했다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이 돼서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여기는 인사, 그다음에 예산, 감투와 돈 이걸 총괄하면 어느 조직이든 최고 요직이라고 할 수 있죠. 감투와 돈을 총괄하는 자리가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일단은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유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용 부장은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 1부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이후에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직 중에 하나가 대검차장입니다. 대검차장은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이 이제 1인자인데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대검차장입니다. 여기도 아주 요직입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고 특수통으로 분류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들어온 직후에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상대로 검찰 요직,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 뭐 이런 자리에 전진 배치가 되면은 윤석열 사단이 이제 또 요직을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결재 1호를 했던 것은 이른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걸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하라.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줄여서 합수단, 앞에 증권범죄라는 말을 생략한 제 합수단, 합동수사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라. 이게 한동훈의 첫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이 합수단이 중요한 이유는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이제 그 증권거래소 뭐 이런 곳에 최고 엘리트 인력들이 함께 경제사범의 그 속속들이 수사를 하는 곳이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범죄, 증권시장 범죄는 매우 교묘해지고 아주 그냥 그 최첨단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범죄의 내막을 속속들이 알아내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일수록 대개 재계의 최고 실력자들, 뭐 대기업 집단의 오너들, 이런 사람들이 개입돼 있을 수가 많고, 더더군다나 고위공직자들, 내로라 하는 금융기관의 수장급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될 수가 있고, 핵심적으로는 정권의 고위 그 권력 사슬을 이루고 있는 정권의 핵심자들이 관련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인펀드, 이것도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비리에 연관된 그 이 범죄 조직도 보신 적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 명분도 뚜렷이 않은데 갑자기 합수단을 없애버렸어요. 합수단에 부정부패가 있다는 이유인데 글쎄요,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이유로 합수단을 없애버렸습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없애버린 겁니다. 따라서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재설치를 하라, 부활시켜라 라는 지시는 뭐냐?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몇몇 신문들은 뭐 문재인 정권을 되돌려 놓는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핵심 야마는 아닙니다. 정권 범죄를 다시 한번 낱낱이 수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비단 그것이 문재인 정권 때 없어져서가 아니라 뭐 그 앞선 정권에서 없어졌어도 마찬가지. 그 합동수사단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러겠습니까? 다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합수단 부활해서 수사를 하라.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대표적인 두 사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수천억 원대, 수천 명, 수만 명 가입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던 이 사태.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가 수천 명, 수만 명인 그러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액수도 중요하지만 가령 몇 천억대의 액수,
뭐 그런 경제범죄 액수가 크면 당연히 중요해지겠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피해자가 보통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관련돼 있을 때 이거는 확실하게 뿌리를 뽑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검찰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범죄자일 뿐이다. 도망치는 놈이 범인이다. 경찰이 나타났을 때 골목 뒤로 쓱 몸을 숨기는 놈이 범인인 것이다. 검찰을 두려워하는 자, 그 자가 범인이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그 용을 쓰는 자들, 그 자들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로도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검수완박을 끝까지 밀어붙인 정권, 검수완박을 온갖 꼼수를 사용해서 끝까지 이 밀어붙인 정당, 그 자들 속에 검찰을 무서워하고 범죄에 연루된 자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